네, 매주 월요일에는 수많은 리포트 중에서 날카롭게 한 번 더 체크해볼 부분들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한 주가 네. 밝았습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해볼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증권에서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다채로운 라인업을 뽐내다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이 공백 없이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또 글로벌 시장 내에서 영향력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투자 의견 바이로 주셨고요. 목표가 8만 원. 현재가 지금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32%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2개월 포워드의 PER을 36배로 잡았어요. 이 36배라는 게 15년도에서 18년까지의 평균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런 고 PER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PER을 적용받으면서 나날이 발전하는 실적과 더불어서 이런 목표가를 잡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 자체가 굉장히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걸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사실상 하이브라는 기업이 상장되기 전에는 3파전이었습니다. JYP와 SM, YG엔터였는데 지금 시총이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3사 중에서 JYP엔터가 가장 커요. 그만큼 지속적인 주가의 상승을 이루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년도에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국내외에서 4개 정도의 아티스트가 데뷔를 할 예정인데요. 국내 쪽에서는 일단 라우드 프로젝트, 보이그룹이 있고요. 해외 쪽에서는 중국, 그리고 하반기에 일본, 미국에서 A2K까지 3개가 지금 데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16년부터 일단은 이 JYP 엔터에서는 레이블 체제를 구축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속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공백기가 없이 꾸준한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강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22년 2월 데뷔한 걸그룹 엠믹스 세컨드 싱글 앨범이 하프밀리언셀러 50만 장이죠. 도달을 했고요. 거기다가 스트레이키즈 굉장한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발매한 미니 7집이 트리플 밀리언셀러까지 등극시키는 이런 굉장한 기염을 토하면서 이거 국내에서도 2번째예요. 엄청난 대기록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눈에 띄고요. 일단 니쥬라는 그룹은 아레나 투어에다가 도쿄, 오사카 돔 공연까지 진행하면서 입지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23년도에 사실상 우리가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 반영이 되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팬덤으로 인해서 월드투어 공연 매출뿐만 아니라 이런 팬덤들이 확대가 되면서 굿즈라던가 이런 쪽의 부가적인 매출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갖춰가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엔터사 그룹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견조한 성과와 더불어서 아티스트들의 라인업도 추가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의견 일치를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같이 보면 좋은 관련주로 SM 가지고 오셨는데 SM의 주가를 차트를 통해서 보면 정말 무한 질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은 23년도 내년에 연결 영업이익이 마찬가지로 46%가량 급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묶어 있었던 라이크 기획, 이쪽과의 계약이 조기 종료가 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단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아티스트 팬덤 확대는 JYP 엔터에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엔터, K엔터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음반, 공연 이런 부분에다가 콘서트 기획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드림메이커라고 있어요. 거기다 송출을 하고 있는 비욘드 라이브 이런 쪽들의 실적이 같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실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 NCT라는 그룹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전체뿐만 아니라 유닛들 조합을 이런 SM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 유닛 간의 입지가 강화가 되고 있고요. 또 에스파가 데뷔 2년 차의 초동이라는 건 발매한 지 한 주예요. 한 주 만에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사실상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블랙핑크의 기록을 완벽하게 뛰어넘어 버렸죠. 그리고 사실 블랙핑크가 차트에서 순위권에 진입했다가도 금세 4세대 아이돌들한테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4세대 아이돌들의 무서운 추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팬덤이 확대가 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입지를 더 공고히 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목표가 마찬가지로 한 11만 원 정도로 잡고 가도 내년에 보이그룹 데뷔라던가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SM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시면서 목표 주가 11만 원 정도로 잡아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볼 텐데요. 하나증권에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리포트 냈습니다. 어느덧 전동화의 매출 비중이 20%다라는 부분인데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전동화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대로 완벽하게 트렌드가 교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전동화, 이런 쪽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그 차이는 어느 기업들이 이런 흐름들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동화 쪽은 지금 현대모비스 최근 5년을 보게 되면 연평균으로 50%에 가까운 초고속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21년도에 6조의 매출이었는데 23년에는 11조로 증가가 될 전망이고요. 거기다가 23년에는 매출 비중이 20%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25년이 되면은 27에서 28%까지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더욱더 수익성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에이더스라든가 배터리팩 이런 쪽뿐만 아니라 구동 모터, 인버터, 컨버터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출하되는 비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개선도 더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주고객사인 현대차, 기아 쪽, 이쪽이 지금 신규 전기차 내놨는데 굉장히 에너지 밀도라던가 전비 이런 쪽에서 굉장히 다른 브랜드들보다 좋아요.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거 지금 하나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과연 보조금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느냐. 보조금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북미라던가 유럽 이런 일본 완성차들로부터 핵심 부품 그리고 모듈 수주 이런 쪽들을 꾸준하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전동화 쪽이 점점 더 커지고 향후에는 이런 완전 자율주행,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이런 쪽까지 저변이 포트폴리오가 넓혀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꾸준하게 견인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 고객사 향으로 해서 수혜가 지속되는 부분, 내년에 더 좋다라는 부분을 짚어봤을 때 우선은 지난 금요일 종가는 21만 원 선이었고요. 이 리포트에서는 28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차영관 차장님께서도 의견 일치 제시해 주셨고요. 낮은 밸류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유망주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신세계, 제가 요즘에 백화점이나 유통 관련주에게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서 얘기를 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연말이고 쇼핑 시즌이지만 사실 주가만 보면 좀 아쉽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팬데믹 이후에 자금 유동성이 많을 때 이런 때에는 굉장히 소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보복 소비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금리 상황과 지금의 금리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꾸준하게 소비를 해오고 명품 쪽에 소비를 하는 굉장히 상류층이라고 부르죠. 그쪽에 대해서는 소비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중산층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산층이 지금 영끌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한 이자 부담을 지다 보니까 더 이상 중산층에 머물지 못하고 중산층 아래쪽으로 점차 하락하는 슬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비싼 명품 아니면은 그 끝에 있는 극이죠. 굉장히 저가의 소비가 일어나는.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앵커님한테 얘기를 나누면서 좀 들었는데 앰비슈머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그나마 지금 신세계가 가장 차별화된 백화점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 양극화 시대가 될수록 더욱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골자가 될 것 같아요. 다만 면세점 회복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부 쪽에서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조치가 이제 올해로 종료가 돼요. 그런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웃고 있어요. 올해 이제 사업 종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업 기한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종료가 됐을 때는 연간 수백억의 임대료를 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너무 적극적인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조금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20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24만 5천 원 정도로 잡고 마찬가지로 손절도 10% 이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가 정말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면세점은 좀 회복이 필요한 부분 얘기 주셨고요. 지금 주가 자리에서는 일단은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구간부터 20만 원 선까지 열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4만 5천 원, 손절가 마이너스 10% 이내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리포트와 유망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